네, 안녕하십니까. 자,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 날씨가 무척 춥죠. 내일은 더 춥다고 그러네요. 예, 하여간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꽁꽁. 꽁꽁 싸매고 다니셔야지. 감기 드시면 안 되고, 예. 자, 오늘 날씨 추운데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자, 여러분들은 꼭 합격하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보니까 1장까지 했었죠. 1장. 이번 주에는 2장부터. 자, 제2장부터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2장에 있는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거의 안 나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한두 군데 있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 보시면, 69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공인중개사 시행기관이 나와요. 시험의 그 시행기관. 그 시행기관 보시면 원칙이 시도지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셔서 자격증을 따시면 그때 자격증을 누가 주냐 이거죠. 그래서 구미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했다. 그러면 경상북도 도지사가 준단 말이에요. 도지사 이렇게. 시도지사가 이제 자격증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이 나와요. 여러분들 중개업소에 가서 한번 그 자격증 걸려있는 거 보시면 시도지사 명의로 돼 있을 거예요. 경상북도 도지사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제 가로 2번 보시면 예외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로 2번. 이건 법에 그렇게 돼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나설 수도 있다. 그렇게 써져만 있다고요. 가로 2번 예외. 자, 그러면 현실은 어떻게 하느냐. 가로 3번에 있는 것처럼 위탁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업인력공단이라는 데 아시죠? 거기서 응시 원서도 받고 시험 문제 출제 의뢰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인쇄도 하고 장소 섭외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주관하는 시험이 많은데요. 그 중에 공인중개사 시험도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1년 내내, 1년에 한 번밖에 시험 안 보지만 1년 내내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 그 관계자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응시 자격 나오죠? 응시 자격이 이제 시험에 간간히 나왔던 내용입니다. 응시 자격. 응시 자격 보시면 법에서는 뚜렷하게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다. 연령에 따른 제한. 그래서 미성년자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제가 이제 올해 그 나간 학원 중에 보니까 어떤 학원에서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중학교 2학년 학생이면 몇 살입니까? 한 15살이나 16살쯤 될 겁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시험 합격한 학생이 있어요. 학교 공부하면서. 그래서 엄마가 이제 중개사 공부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엄마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다가 시험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작년이죠. 작년에 2차까지 합격을 해갖고 최종 합격하기에 이르렀죠. 예. 그래서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결격자도 시험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도 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요. 이 결격자라고 하는 것은 이따 셋째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시험 볼 수 있다. 이 동그라미 2번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따 다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외국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다. 자,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 거의 없어요. 통계 자료를 보면 한 5명 정도 합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외국 사람도 시험은 볼 수 있다고요. 자, 근데 가로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에는 딱 2사람입니다. 요 2사람 빼고는 다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사람 2사람 보니까 동그라미 1번처럼 시험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 5년간 못 봅니다. 5년입니다. 5년.
밑에 그 그림 보시면 시험 부정행위자가 막 땀을 뻘뻘 진땀을 흘리면서 지금 있죠. 예. 그 부정행위 컨닝한 거요. 예. 저도 학창 시절에 컨닝을 한 2번 정도 해봤습니다. 했는데 진짜 진땀 나더라고요. 예. 쉽지 않습니다. 그 컨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간 시험을 못 봅니다. 3년입니다. 3년. 3년 동안 시험을 못 봅니다. 자, 요 2사람 빼고 다 볼 수 있어요? 예. 자, 2장은 나올 게 없네요. 막 넘어갑니다. 이제 2장. 쭉 넘어가셔서 84페이지로 가십니다. 84페이지 등록제도. 등록제도요. 등록제도는 3장은요. 중개업 등록 및 결격 사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험 문제는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3장 등록제도 요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자, 3장 등록제도 안에는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3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됩니까? 등록이 필요한 요건, 기준 있고요. 두 번째, 등록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 등록 절차. 자, 세 번째는 결격 사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3가지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렇게 공부가 될 겁니다. 등록 기준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이 이렇습니다. 등록 기준을 적극적으로 갖추고 결격자 아닌 사람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면 이 등록된 사람을 중개업자 이렇게 부르고 중개업자가 되면 그때부터 떳떳하게 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하려고 등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등록 기준부터 보는데요. 89페이지 보십니다. 89페이지. 89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에 89페이지 가로 1번 보십니다. 89페이지 가로 1번. 거기 보면 공인인증사에 대한 등록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공인인증사인 중개업자가 되어서 갖춰야 될 요건이 4가지입니다. 4가지. 그 4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림 보지 마시고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할 것.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자, 제목만 보십니다. 지금. 동그라미 2번.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아야 등록을 시켜줘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하는 걸 받으라.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는 시도지사가 하질 않고 협회에다가 대부분 떠넘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협회 가서 받습니다. 교육을. 자, 넘기시고. 자, 세 번째 조건이 뭐냐? 그 세 번째 조건이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동그라미 3번 제목요. 건물에다가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리고 가로 열고 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자, 요거. 자, 이 등록 기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실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칠판에 잠깐 써보면 사무실이 확보돼야 등록이 날 게다. 그럼 사무실과 관련돼서는 나오는 얘기가 3가지 얘기가 나온다고요. 자, 요게 출제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90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3번을 갖다 철저히 읽어주시고 동그라미 3번 내용 중에서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까지가 중요합니다. 밑에는 중요하지 않고 기역, 니은, 디귿 그 3군데. 자, 그걸 칠판에서 한번 요약을 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사무실은 일단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되어 있는 건물에다 사무실을 얻어라. 합법적인 건물이 돼야 됩니다.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따라서 이것은 무허가 건물에다가 사무실을 내놓고 얻어놓고는 등록을 해주세요. 그러면 등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사무실로 적합치 않아요.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니까요. 가설 건축물도 중개사무실로 쓸 수 없다고요. 적합치 않습니다. 이렇게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거 법이 요구하는 거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데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된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신축 상가 같은 거 미등기 건물은 쓸 수 있어요. 사무실로. 왜냐면 법에서 보존 등기까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장만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등기부 없어도. 그래서 미등기 건물은 사무실로 쓸 수 있고 무허가 건물은 사무실로 안 되고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실을 갖다 확보하는 방법은, 사무실을 얻어놔야 되잖아요.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